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김문수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이준석이 포함된 3자 구도에서 이재명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 차이인데요. 0.9% 차이인데 양자 구도에서는 이겼습니다. 데일리한 공정입니다. 누리피드가 예상한 대로 되죠.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거는 제가 판을 잘 읽는다라기보다도 스탠스가 정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국갤럽이라든가 MBS에서는 다소 지금 차이가 나죠. 아직. 그러나 군소 여론조사 공정이라든가 에이스 리서치라든가 코프라 이런 데서는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 깜깜이 전에 동률이 터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개 정도는 양자 구도에서 이기는 것도 나올 것이다. 제 예상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캠프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공정하면 하고 이럴 거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김어준이 있는 그 꽃에서 그 조사하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일단 버리는 게 맞고 공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차이가 나도 한 3%에서 5%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었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여론조사 전체 평균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가장 맞았던 데가 공정이라든가 에이스 리서치 이런 데입니다. 그 군소 여론조사가 더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결국. 자, 이재명 43.6, 김문수 42.7. 와, 0.9% 차이입니다. 이런 건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준석 8.8. 단일화할 경우에요. 이재명 대 김문수로 단일화되면은 44.1대 46.7 최초로 나왔습니다. 이기는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식이죠. 이재명 43.6, 김문수 42.7, 이준석 8.8, 데일리한 공정, 대선 3차 여론조사, 이재명 수도권 호남, 김문수 충청, 영남, 강원, 강세, 이준석 20대, 4050대에서 다소 우세, 나머지는 김문수가 앞서. 자, 이준석 20대 이하에서 김문수 제쳐 28.7%,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표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준석이로 가는 표는 죽은 표가 되겠죠. 자, 김문수 후보의 표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 가상 대결을 보면요. 이재명 44.1, 김문수 46.7. 박수 칩시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만 되면 거의 이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길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조금 낮죠. 단일화하면 이길 확률이 한 90%,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길 확률이 한 70% 이렇게 되겠죠. 이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떨어진다 확률이. 자, 이재명 41.5, 이준석 34.8. 준석아, 너 이 공정은 정확하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과욕은 패가망신. 준석 씨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제대로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대선 TV 토론에서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였다. 하드캐리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뭐 토론의 달인이네요. 보니까 토론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발력과 그리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잡다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짧은 몇 마디로 탁 이렇게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 워딩, 그 표현력이 그리고 상대를 딱 어떤 프레임에 가두는 그런 능력들이 뭐 이거 이상으로 잘할 선수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어리고 해서 아직 이제 성숙미는 없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포텐이 폭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정치 경력이 쌓이고 요즘은 많이 점잖아졌습니다. 보면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준석하고 그 후 이준석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록이 붙으면은 진짜로 대권 고지에도 갈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아주 굵은 선명한 어떤 이미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단일화 시 대구 경북 61.7% 결집. 저는 이것도 수치가 덜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김문수 이번에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진짜 역대급 인물입니다. 이분은 다시 나오기도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어떤 인생 역정을 갖고 있고 풍우나 혁명가 그러면서도 이제 청렴 그 자체, 청빈 그 자체.
서민 그 자체, 서민 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서민 그 자체. 예?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그것도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지사에서 2번이나 했고 장관에다가 경산의 위원장에다가 뭐 등등등. 그런데 재산이 하나도 없네. 재산이 10억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 반은 유튜브에서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 전에 조선일보 그 사설에서 나오더군요. 김문수 후보의 재산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재산은 지금 기준으로 5억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5억은 유튜브를 몇 년 했거든요. 한 5, 6년 했었죠. 6, 7년 그래 했었죠. 길게. 그 당시에 수입이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수익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걸 보더라도 김문수 이분이 유튜브 그걸 빼버리면은 그때는 야인 시절이거든. 그리고 공직자 동안 단 한 푼도 돈을 모은 게 없는 거야. 국회의원도 월급은 꽤 됩니다. 연봉이 꽤 높다고요. 그런데도 그거 전부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변을 위해서 다 써버린 거지. 그리고 장관도 국회의원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장관은. 물론 뭐 기간은 뭐 길지 않았습니다만. 도지사 같은 경우 뭐 판검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거기도. 고급 정보도 많이 알고. 그런데도 하나도, 득된 게 없다. 설란영 여사 이야기로는 집으로 돈을 갖고 오는 게 없답니다. 그야말로 뭐 완전히, 돈에 너무도 이제 욕심이 없다 보니까 최영 장군이 떠오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니까 청렴영생, 부패적사라고 하는 신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준석으로 단일화 시 20대 이하 53.4% 지지한다. 지지 정당은 국민의힘 41.3, 민주당 39.1 역전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여기 대구 경북 61.7% 이런 것 수치가 있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75% 정도 나올 겁니다. 부울경에서 65%, 대구 경북에서 75%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진짜 쾌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쾌성. 와, 엄청난 일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 여론조사를 애써 뭉개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재명이가 득점을 못했어요. 지지율이 압도적 1위 상태에서 계속해서 까먹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했던 것. 그게 컸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무려 100명까지 정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소위 이제 법조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거기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적 저항을 엄청나게 삽니다. 일단 그게 하나 있었고 이제 시차별로 이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대폭발을 일으킨 게 가장 지지율을 많이 떨어뜨린 게 커피 원가 120원 이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난리 났습니다. 자영업자가요, 우리나라에서 약 600만 가까이 되거든요. 자영업에 등록된 사람만 600명 좀 되는데, 600만 명 좀 되는데, 이들이 가족하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1,500만 이렇게 되잖아. 엄청난 그 실점을 했고요, 거기서. 거기다 최근에 거북선 발언, 이것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북선 발언으로 인해서 거짓말 짱인데다가 업적도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이재명이가 일 잘한다 이렇게 지금 헛소문이 퍼져 있는데 이게 전부 뽀록나고 있죠. 손대는 것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이야기가 됐죠, 이제. 여기 이재명 하면요, 업적 중에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대장동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의혹, 거북섬, 계곡 하천 불법 정비, 지역 화폐 발행, 코나아이, 전부 논란이 되는 것. 그나마도 논란이 좀 적었던 것은 계곡 하천 불법 정비 이건데요. 이 업적도 자기 업적이 아니라 그러네요. 여기 경기 도내에 있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했던 일이다라는 걸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신이 제대로 내세울 수 있는 진짜 업적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전부 사법 처리되는 논란이 된 아니면 거북섬처럼 황폐화된 공실률이 무려 90% 육박하는 그냥 말로 폐허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유령 마을이 되어 있다 그러네요. 자, 이런 게 이재명의 업적입니다. 그 능력은 이것 빼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퍼주기 뺏기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거짓말, 입 벌구, 구라 뭐 이런 것만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총각 행세하고 검사 사칭하고 등등등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김문수의 이제 거대한 업적들을 보십시오. 이거는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결례 실례일 정도입니다.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 파주 아울렛, GTX-C, 다산마을, GTX-B, 하남 스타필드, 시흥 아울렛, 판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동탄 신도시,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 GTX-A, 이천 하이닉스 공장, 여주 아울렛, 판교 신도시 이거 해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중증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극찬한 중증 외상센터. 이거 전부 김문수 후보의 이제 업적들이죠.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이런 게 터지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을 폭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을 위한 방탄을 하다가 역풍이 불고 있는 거죠. 방탄 조끼 지금 입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할 때 또 방탄 유리막 그거 이제 치웠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논란이 심해지니까 이게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지율 다 깎아먹는다. 방탄 유리막 그걸로도 또 지지율이 또 떨어졌고 거기다가 입법도요. 방탄 입법을 하고 있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없는 거로 만든다. 이런 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여기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았지만 3차 TV 토론에서 드디어 터질 게 터졌죠. 그 아들 문제가 터졌잖아요. 젓가락으로 뭐 생식기를 찌른다 어쩌고 저쩌고 그게 과거 SNS에 나타난 그게 있거든요. 그게 이준석에 의해서 다시 공론화됐습니다. 지금 여자들 특히 2030 여자들 난리 났습니다. 4050 여성들도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지금 터졌고 김문수 집안인데 이재명 집안을 비교해 보면 너무도 이게 원사이드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도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한쪽은 정말 선한 어떤 그런 세계, 한쪽은 악한 세계 이렇게 이제 보일 정도고 자 어쨌거나 그게 지금 터져가지고 현 시점에서 인터넷 공간을 달구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젓가락 생식기 그 이슈입니다. 이걸로 지금 뭐 여초 카페도 아니면 2030 남성들이 주로 활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전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일 터졌죠. 거기다가 이준석에 의해서 또 이렇게 정형화된 하나의 또 거대한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이재명 집에는 코끼리가 살고 있다. 이재명 집에는 코끼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과일들이 들어갔다. 법인카드로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로 어마어마한 과일들이 들어갔다. 뭐 몇 톤 된다 그러죠. 그 정도 몇 톤 되는 걸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보기 힘들다. 아마 코끼리가 있으니까 먹었겠지. 집에 혹시 코끼리가 있습니까? 라고 바로 이제 직격탄을 때린 거죠. 이 코끼리 이슈로 또 젓가락 이슈로 또 지지율이 또 폭락합니다. 이게 여론조사에 지금 잡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음 공정 같은 데서 깜깜이 상태에서 조사를 해볼 겁니다. 아마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아마 돌려볼 겁니다. 와, 이재명 지지율이 또 떨어졌다. 3% 떨어졌다. 5% 떨어졌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저는 골든크로스가 지금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정에서 해냈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운명을 재촉한 일대 대사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 레이스를 쭉 지켜보면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이죠. 특히 정치권이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너무도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은 주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한 개가 저는 공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이 공정이 많이 해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어떤 파괴력이 있겠죠. 이거 보십시오. 김문수로 단일화 후 투표하게 되면 46.7대 44.1 이게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이겼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여기서 드디어 이긴 겁니다. 정식 여론조사에서는 말이죠. 자, 이걸 과연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여론조사를 그동안 기다렸는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제가 또 조금 끌고 와볼까요? 제가 이 긴급히 이렇게 방송하느라고 뭐 준비도 채 못하고 이래 왔는데 너무도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흥분도 되네요. 이런 식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김문수 대통령 시대를 여는 이제 신호다. 초봄에 말이죠. 제비 한 마리가 보이면은 아, 봄이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문수 후보의 대역전성 제21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문수다.
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일대 쾌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다자 구도에서도 지금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43.6 대 42.7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8.8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고요. 자, 이게 추이를 보십시오. 추이가 중요합니다. 추이가. 자, 김문수는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이준석은 꾸준하게 실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악재들 그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이준석이는 9.2에서 8.0으로 떨어졌다가 8.8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자, 김문수의 이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정말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이면은. 그러면요, 저쪽에 폴리마켓 같은 이런 어떤 베팅 사이트에서도 현재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디어 대반전, 대역전, 김문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것을 지금 단순히 희망회로, 희망 고문을 돌리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그런 영역으로 들어간다. 드디어 말하는 골든 크로스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한 여론조사입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